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저번 점선은 이렇고 이번 점선은 이렇고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운이라는 게 어떻게 일정 속도로 1년 열떠다 가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좋은 달도 오고 나쁜 달도 오고, 좋은 기운이 오면 나쁜 달도 반드시 온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들어주시고, 너무 무겁게 들으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들으면서 활용을 하고 팩트 체크만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활용을 좀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대운이죠. 좋은 운이라는 건데 6월 중순부터가 이제 음력 5월에 들어갑니다. 정확히. 그래서 6월 15일부터는 음력 5월 초하루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음력 초하루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말들의 이제 행진이라는 건데, 그리고 또 더운 열기는 시작이 됐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횡재, 뭐 소식 이런 것들도 거머쥘 수 있는 이런 핵심 포인트를 이제 보고 간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5개의 나이, 5개의 띠, 이렇게 선별을 해봤는데요. 토끼띠, 말띠, 용띠, 소띠, 양띠. 자, 여기에서 모든 그 나이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토끼띠에는 딱 하나의 나이, 또 말띠에는 하나의 나이. 자, 이렇게 해서 양띠까지 하나의 나이만 한번 추려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토끼띠입니다. 을묘생 75년생. 자, 을묘생 52세죠. 올해가 딱 52세인데. 자, 이제 뭔가가 이제 결실이 보여지는 이제 달들이 이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지치고 버겁고 너무 힘들었고, 누가 내 마음을 알까 이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내가 구구절절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이 얘기 저 얘기 또 하는 성격도 아니거니와, 그 얘기를 한들 해결도 안 될 거면 그래, 그냥 내가 여기서 뭔가가 열심히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토끼띠 분들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항상 올곧게 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끈기, 집념, 집요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곧 죽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무언가가 잃든 나한테 오든 거머쥐든 이 자리에선 내가 지킨다 라는 그런 집념으로 가셨던 분들이 좀 많아 보이십니다. 병원년 들어와서 그래도 어떻게 뭔가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랬겠지만, 그런 기적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더 힘들었을 테고, 그리고 금전이든 사람이든 뭐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한테 건져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버거웠었던 2026년 5월까지라고 봤을 때, 자, 이제 6월 중순부터 펼쳐지는 운이 그래도 뭔가 이제 사람들, 금전 활발하게 움직이는 나 자신,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온다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치고 빠져야 되는 어떤 딱 반짝이는 달들, 이제 6, 7, 8, 9, 10, 11. 자, 내년을 준비하는 절호의 기회 찬스가 이제 왔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테고, 여기에서는 어떤 금전의 속도,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무언가를 주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왕래하고 거래하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왕성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나를 믿고 내년을 위해서 지금은 달린다. 자, 내년은 이제 또 성주운이잖아요. 53세가 되죠. 그러니까 내년엔 또 양의 해고 아삼육인 해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반짝거리는 요 하반기만이라도 내가 좀 금전을 그리고 밑빠진 옥에 물 붓게 했었던, 다 여기저기 돈을 벌면 뭐하냐고요. 다 나눠주다 보니까 나한테는 하나도 없었다. 그로 인해서 너무 지쳤고, 사람이 지쳤고, 그리고 환경이 지쳤고, 그러니까 나도 울고 싶지만 울고 싶은 곳도 없었고, 그 공간도 여의치 않았다.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 이제 지금부터라도 계획성 있게, 그리고 좀 철두철미하게, 냉정하고 결단력을 포함한 그런 그릇을 가진 채로 내년을 준비하신다면 올해 그렇게 결코 헛된 그런 달이 아닐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 지금 삼재가 두 번째를 맡고 있지만 내년에 나가는 삼재가 복삼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띠 78년 무화생 분들인데요. 자, 이분들은 나이대로 보면 49세죠? 아홉 수에 그리고 50으로 넘어가는 요 시기가 상당히 질질질질질질 어떻게 보면 거머리 같은 질척거리고 느린 것 같고 내가 빠르게 가면은 쟤도 좀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쟤는 또 느리고 나는 빠르고 쟤를 또 맞추다 보니 또 나는 체력이 한계가 오고 힘이 딸리고 너무 버겁죠. 자, 49세에서 50을 넘어가는 초반에는 다소 지침 현상, 그리고 너무 뭔가 나한테 있어서 그냥 허무하고 고독하고 여러 가지 잡히지 않았고 내 욕심에서인 것도 아니건만 뭔가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했으나 잃는 게 더 많았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들이 더 많았다. 자, 근데 하지만 좀 반대의 느낌입니다. 좀 하반기 때부터는 내가 좀 거머쥐는 것들, 기회, 귀인, 그리고 어떠한 소식, 그리고 자리. 내 자리가 확고해진다. 내 위치가 정확히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내년이 다가오면 그 해는 이제 안정권에 들어간다. 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내 자리가 너무 흔들렸었고, 그리고 내 자리를 탐냈던 사람들, 그리고 내 자리를 내 스스로가 안고 싶었으나 자꾸 붕 떴고 산만했고 어지러웠고 구설에 그런 것들 이슈가 너무 많았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잡혀지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올 것 같습니다. 원래 아홉수의 개념이 누구를 향해서는 좋다, 누구를 향해서는 좋다 이런 기준을 두고 가지는 않지만 9에서 0으로 바뀌어지는 요 숫자의 변수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9에서 0으로 넘어가는 요 사람들이 뭐 누구한테는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 있고 누구한테는 또 슬픔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힘든 어떤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지만 팩트는 1년 12달 다 좋을 수만은 없고 또 1년 12달 나한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12개월만이 존재하진 않는다. 자, 이렇게 바라보고 하반기를 좋은 그림으로 그리고 하반기를 좋은 에너지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가신다면 내년에는 내가 그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안정을 원했어. 그래 내가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고 가만 서정을 꿈꾸며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평안을 안정을 되찾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띠의 갑진생 분들이고요. 나이대로는 63세입니다. 64년생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정말 버라이어티한 갑진년 2024년 2024년엔 나가는 삼재였을 거예요. 용띠들이 2024년에 스펙타클한 그런 것들을 잃고 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나한테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바라지도 않았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주는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점점 쌓여서 이제 운이 쌓여져서 대운에 걸맞는 그런 기회와 사람과 금전이 한꺼번에 몰아칠 수 있다. 자, 그런 달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자, 이제 이게 하반기 때만큼은 내 명예를 되찾는다. 내 문서를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잃었던 걸 내 스스로 다시 찾아서 복구를 할 수 있다. 만회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옵니다. 많이 힘들었죠. 나가는 삼재 때 사람도 잃고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뭐 옆 사람도 잃고 내 자신도 잃고 모든 것들을 오복을 다 잃었으니 그야말로 그보다 더 힘듦이 무엇이 있겠냐마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기사회생을 하면서 자, 이런 것들이 점점 증폭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예전의 전성기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그러니 자, 요 하반기를 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또 욕심을 내서 또 예전처럼 무언가를 더 벌리고 추진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더 하나를 증폭시키려고 하는 건 삼가라. 지금에 있는 이 기운만큼이라도 2024년에 겪었던 것만큼의 보상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올해는 성주의 나이기 때문에 문서운의 이동, 그리고 내가 다른 데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건 너무 좋죠. 하지만 내가 너무 점점 지금에 있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다른 거를 또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막 증축을 하고 증폭을 하는 건 이거는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바라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띠 신축생 61년생 분들이고요. 자, 이분들은 66세가 되는 해를 맞이합니다. 자, 이분들한테 들어와 있는 기운은 명예, 그 다음에 문서, 그 다음에 합격, 승진, 진급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이분들한테는 뭔가 누군가한테 갈채를 받는, 자, 근데 그 갈채를 받는 것들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결국은 내가 원했던 거를 이룰 수 있다. 그 감투가 멋진 영광의 그 자리를 거머쥘 수 있다. 6월 중순부터라고 했고 양력 7월부터 움직여지는 그 운이 결국은 내가 그런 결실을 받기 위함은 그 과거에 그 전자에 수많은 노력 그리고 숲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어떤 포기, 좌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가 비로소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자, 여기에서 문서의 활발함, 이 문서의 활발함은 내가 움직이지 않았던, 그리고 내가 그런 어떠한 문서를 획득해서 취득해서 이 문서의 힘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횡재의 어떤 그런 힘을 맞닿을 수 있다. 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66세, 내년을 대비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거든요. 나한테는 찬스예요, 찬스. 이 찬스를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여기 선에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하반기가 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김희생 79년생 분들인데요. 자, 이분들은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가 막 천운이 들어와서 대박을 막 일으키기보다는 좀 반반. 남은 하반기가 6, 7, 8, 9, 10, 11, 12, 7개월이라고 하면 7개월 숫자 7을 반으로 나누면 3.5죠. 자, 3.5는 좋고 3.5는 나쁨. 자, 이 나쁨도 내가 잘못해서 나빴다라기보다 내 주의로 인해서 내가 나쁠 수 있으니 그 기류를 맞이를 같이 하게 된다면 내가 이 좋았던 운이 나쁜 운에 너무 기력 소진이 될까봐 자, 요 부분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나서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말고 너무 내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던 중에 갑자기 기력 소진을 해서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버리면 나한테 오는 그런 대운의 문마저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은 이제 7, 8, 9 이제 절호의 7, 8, 9 가장 뜨거운 여름이죠. 요 뜨거운 여름을 좀 자중시키고 절제를 시킨다. 내가 한 번, 5번을 상대방에게 가서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 4번을 줄이고 한 번만 간다. 자, 그 한 번의 힘은 다른 나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조력자들, 나를 서포터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처해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의 좋은 운을 점점점 더 증폭시키기 위한 길에 이쪽에 에너지를 쏟는다. 그렇게 좀 활용을 해서 가신다고 하면 내년은 또 양의 해잖아요. 양의 해의 양. 자, 이 같은 해에 내 띠가 딱 반반이 뭐 아니면 도거든요. 대박이냐 쪽박이냐인데 자, 그 쪽박이냐를 두고 봤을 때도 내가 이 해, 이 전년도 그러니까 병원년의 하반기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2027년도가 완전히 180도 다른 운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남은 하반기는 내 숙제이자 양띠분들한테는 내 숙제이고 풀어나가야 할 그런 매듭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매듭은 본인이 정말 철두철미한 계획과 전략과 그런 것들을 활용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좋은 운으로 변성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자, 우선 내년이 이제 2026년 이제 병오년이 다가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음력 8월이기도 하고 이제 남은 윤달이 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딜레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분발을 하시다 보면 내년에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도 같이 맞이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오늘 영상은 이제 내년에 이 띠들이 어떠한 활약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건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조금은 생각을 조금 달리 하셔야 되는 건, 제가 여기에 추려 놓은 띠는 딱 다른 12개의 띠들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장 적합하겠다, 부적합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개띠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하면 개띠에 있어서는 그렇게 영상에 다 좋다고 했는데 왜 저는 안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내 환경과 그다음에 내 사주와 전혀 이거를 같이 대입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은 나이대를 같이 이렇게 대입을 시키지 않았어요. 띠만 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5개의 나이를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딱히 어느 나이가 가장 또 포커스가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띠들이 있습니다. 자, 용띠, 말띠, 소띠, 자, 개띠, 양띠입니다. 이 5개의 띠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의 화력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좀 잘 들어보시고, 내가 그 부분에 좀 적합한 것 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더 들어보고 싶으면 그때는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 제 부분의 이 영상을 너무 무겁게 듣지도 말되, 그리고 너무 나한테 집중적으로 대입을 시키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용띠 분들입니다. 이 용띠가 내년에 있어서 병오년에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야 될 건 대이동. 자, 그 다음에 확장. 어느 정도는 뭔가 증축을 하고 아니면 더 키워나오는 영역의 어떠한 그런 범위가 조금은 늘어나고 발전을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76년생의 용띠는 내년이 되면 51죠. 2024년, 2025년 상반기까지는 너무 좋지 않았던 터라 나한테는 실속이 없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가진 게 있었어도 그 가진 게 나한테는 머무르지 못했다. 자, 이런 어떤 금전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오롯이 내년 병오년이 됐을 때, 자, 이제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변화를 꿈꾸고 내가 기획했던 걸 추진하는 건 2026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의 대이동이 들어왔죠. 대이동은 내가 무언가가 살고 있었던 어떤 동네를 그냥 오롯이 그냥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모험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시도를 하려 보니까 지금에는 내 위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부득이하게, 그리고 뭔가 지금 할 수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곳으로 아예 동서남북의 방위가 완전히 틀어진다는 걸 대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이동이 들어오는데, 자, 이 대이동은 50% 좋고 나쁨의 대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서 지금의 뭔가 현실적으로 나한테 있어서 운이 되게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다 보니까 그런 좋은 거를 가지고 대이동을 하는 50%가 있고, 또 50%는 뭔가가 지금까지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둘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지역에서 시작을 할 때, 뭔가 지금에 있는 위치가 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판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이유로 다른 곳에서 새롭게 정착을 하자라는 이 2가지의 부류가 있고, 또 여기 있어서 용띠분들은 금전의 어떠한 패턴이 지금까지 곳간에 채워줬었던 걸 내년에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모험을 한다, 계획을 한다, 기획을 했던 게 추진을 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신중해야 될 건 어떠한 누군가하고의 같이 동업관계, 그리고 나 이외에 옆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하고의 내가 투자량이 많거나 내가 뭔가 비중을 더 많이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장을 하고 대이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좋고, 그리고 어떤 변화를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운이 어느 정도 나하고 결합되고 융합되고 너무 합이 좋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말띠입니다. 자, 이 말띠 분들이 뭔가를 모험을 하고 어떤 새로운 환경과 적응을 해야 되는 어떤 공간, 그 다음에 인연이 들어오죠. 인연이 들어오고, 자, 이 부분이 인연 플러스 적극적이어야 될 필요는 있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무래도 소극적이었었던 어제까지, 그리고 소극적이었었던 어떤 금전,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 관계 속에서도 뭔가 내가 자꾸 위축이 됐었고, 그리고 내가 손해만 봤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2026년은 뭔가 내가 그래 생각했던 걸 한번 해보자, 애따 모르겠다 그냥 한번 시도해봐, 자, 이런 걸 아마 결정을 짓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 계기는 아마 하반기 때 있을 것 같고,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리고 도모를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제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시도를 할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아마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연이 될 수 있고, 그 인연이 결국은 나한테는 조력자, 그리고 나랑 함께하는 무언가의 어떤 프로젝트의 옆사람 이지만 그 사람이 결국은 내가 인연이 될 수도 있다. 자, 단 여기서의 주의되어야 해야 될 점은, 뭔가의 감정 변화를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 거예요. 내가 공적인 부분에서 사적 감정을 개입을 시키다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해지고, 내가 추구를 했었던 그런 방향이 다시 역방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또 남한테 오지랖 해주고, 그리고 나는 하나도 챙기는 거 없이 다른 사람한테 득이 되는 그런 또 현상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 소띠 분들인데요. 자, 소띠는 횡재도 들어오지만 여기에서의 귀인도 들어오고, 이 귀인은 조력자를 뜻합니다. 자, 여기에서 금전 회복도 같이 들어오는데, 자, 마지막으로는 오아시스래요. 내가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여러 가지 갈망도 있었지만 갈증이 너무 났던 터라, 이 부분에서는 나랑 함께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내 적이 됐고, 그리고 그 적들 통해서 결국은 내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됐었는데, 그러하다 보니 뭔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되게 갈증이 났었던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그 갈증은 금전이겠죠. 근데 이 금전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병원연에 아무래도 횡재 플러스 귀인, 귀인은 결국 조력자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귀인이 결국은 나한테 조력자가 돼서 말 한마디를 했고, 나를 통해서 대신 도와줬었던 그런 것들로 결국은 나한테 금전 회복에 영향을 준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횡재수의 비중을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띠분들이 아무래도 여태까지 갈증을 했었던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갈망을 했던 그 무언가가 결국은 내가 나를 도와주는 그런 운으로 해결이 되는 실마리가 보인다라고 되어 있네요. 단지 내가 원했던 어떤 금전의 크기라기보다는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5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5천만 원을 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긴 준대요. 주긴 주는데 그 5천만 원을 분명히 5천만 원 아니고서는 받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손해를 좀 보기는 하되 결국은 나한테 준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건 나한테 결국은 돌아오는 운의 한 부류이고, 그 돌아오는 운이 결국은 좋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금전 회복도 역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가 갈취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내가 거기에 따른 보상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개띠분들입니다. 개띠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고 있는 둥지가 바뀐다. 거기에 있어서 대이동이죠. 지역 방위가 바뀔 때는 대이동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는 감투를 쓰게 될 일이 있다. 여기에서 그 감투를 써줄 테니 자, 그 부분을 좀 맡아다오.
지휘자의 역할, 그 다음에 어떤 통솔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 여기에서의 변화가 들어옵니다. 마음의 변화고 갈팡질팡을 해야 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무언가를 시도를 하고는 싶은데 그 시도를 하기에는 쟤도 걸리고 내 마음의 갈등 때문에 거절을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참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데 감정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잃는 것밖에는 안 되오니, 자, 내가 내 마음의 이동에 들어가지만 여기에서는 대이동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썼을 때 어떤 지역적 이동, 그리고 어떠한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큰 마음의 이동, 여기까지 같이 포괄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감투, 그냥 단어를 감투라고 했던 거지, 내가 뭔가 큰 막중한 책임을 맡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대표로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자, 근데 그 시도를 하면 나한테 있어서는 득이 따른대요. 뭔가를 정리를 하는, 뭔가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의 감투라는 거죠. 자,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는 좀 내가 위치 라인이 업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현재 있는 어떠한 공간이 좀 더 영역이 커진다는 건데, 자, 이 부분에 혼자서의 생각으로 혼자서의 계속 갈등을 하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본인 스스로가 너무 나약한 내 자신을 믿지 말고, 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땐 어떤 전문가의 도움, 어떤 전문가의 어드바이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거기에 비중을 쏟아서 좀 어느 정도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좋은 기회를 받아서 어떠한 금전, 사람, 여러 가지 각종 문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가야죠. 그리고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서 내가 이걸 다 잡고 갈 수는 없어요. 쟤도 잡고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의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내가 가지고 갈 것만 가져간다면 결국은 운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서포트 해준다라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는 그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양띠입니다. 양띠들은 아무래도 들어오는 삼재가 2025년까지였고, 자, 이제는 두 번째 삼재에 들어가는 병원년인데, 금전 플러스 명예가 들어오는데, 명예의 비중이 굉장히 80%를 차지한다는 건, 내가 명예는 막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어떠한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다던가, 그런 많은 사람들의 갈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우라가 빛이 난다든지, 그런 것들을 명예라고 하는 건데, 금전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여기 양띠분들은 금전과 명예가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양띠분들은 내년에 뭔가 시험을 볼 일이 있거나 뭔가를 꼭 승진이나 진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내년 2026년도에 이 기회를 꼭 잡아서 꼭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인 어떤 해가 다가옵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양띠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명예와 시험 합격이에요. 합격. 그다음에 뭐 승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아무래도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큰 터라 아무래도 내 스스로의 운이 약간 포지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의 병오년은 이 모든 양띠들에게 그런 거를 다 대입시킬 순 없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힘이 명예와 아니면 내가 어떤 진급,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갈채를 받아서 내 스스로가 어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내 프라이드와 내 자부심과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24년, 2025년까지는 되게 뒤숭숭하고 산만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어떤 피해, 갈등, 어떤 그런 고립, 이런 것들의 문제로 내가 한층 좀 낮아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결렬이 되고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라면, 자,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서 음력 10월을 기점으로 조금씩 그런 것들이 풀려지면서 내년에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나랑 같이 대입을 시키면 여기에서는 뭔가 한층 더 커지는 그런 운을 맞닥뜨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